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 다 잘 쉬었습니까? 네. 네, 다 잘 쉬셨죠? 네, 좋습니다. 1교시 강의를 맡게 된 스카이 아카데미 강사 유원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좋나요? 네, 괜찮나요, 지금? 네. 네. 오늘 조금, 추석 명절 이후에, 우리가 늘 걱정입니다. 추석 명절 이후에는. 그래서 그 이유가 걱정이 돼서 추석 명절을 잘 이렇게 못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못 보내게 되죠. 이거 먹으면 또 이후에 또 그만큼 또 이 채워진 열량을 어떻게 소모하게 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먹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면 또 이제 집에 온 손님들하고 같이 즐길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죠. 하지만 오늘 준비된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몸을 관리하고 내 근육을 관리하고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얼만큼 먹어도 내가 다 소화해낼 수 있고 늘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에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근육이 당신을 살린다가 이제 1교시 제목입니다. 자, 주된 내용은 이제 단백질 내용이고요. 단백질을 바탕으로 해서 근육을 만들어내고,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단백질이 주된 성분이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사에 어떤 도움이 되고, 노후의 건강에 얼마큼 근육이 도움이 되는지, 또 그걸 TR9가 해낼 수 있을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육 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단어는 2016년도쯤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근육과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젊을 때부터 근육량을 늘리는 등의 활동을 이루는 말이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벌기 위해 재테크를 많이 하죠. 여기저기 이제 분산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육을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노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들을 계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내 몸에 축적해 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육으로 인해서 내가 노후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 담겨져 있는 말이겠죠. 자, 우리가 근육 테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근육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분포가 되어 있고 종류가 어떤 건지는 약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육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골격근, 한마디로 우리 몸의 뼈대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그 골격근과 그리고 심장근 그리고 평활근으로 나뉩니다. 자, 골격근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이야기하고 심장근은 한마디로 심장에 있는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모양이 다 나오죠. 그리고 평활근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동맥이나 뭐 자궁이나 방광 그리고 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골격근은 수위근이고 심장근과 평활근은 불수위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골격근은 한마디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고는 얘기해요. 불수위근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심장 멈춰 한다고 얘가 멈추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장아 좀 그만해 라고 해서 장의 운동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근육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근을 우리가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근육이 정말 중요하더라면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육은 수익근, 한마디로 골격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골격근은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내가 발달을 시키려면 이런 몸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의 근육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근육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로운 점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승모근, 처음 듣는 뭐 근육도 많은데 일단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이 영상 간단하게 1분짜리 영상인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600여 개의 근육들은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점차 감소한다.
근섬유가 위축되고 수가 줄어들며 근육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 체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것은 노화의 한 현상이지만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근감소증으로 분류한다. 2016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다. 골밀도가 줄어드는 골다공증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어르신도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는 하나의 신호이실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오래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적신호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우리가 근감소증이 생기는 건 내 건강의 적신호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할 만큼 우리가 노화가 될수록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거는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근육이 감소되지 않도록 충분히 근육이 필요한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많이 넣어줘서 근육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성장시키면 좋겠죠. 근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내가 노후까지 건강하게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육을 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되면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 성인을 봤을 때 근육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이 2.7배, 당뇨병이 이제 3.9배 정도 걸리기 쉽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육이 적은 사람을 보니까 이런 대사 질환들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질병 때문에 뭐 근무력증, 근간소증이 생길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근감소증을 어떤 질병에 의한 것보다는 그 근감소증 자체를 질병으로 이제 본다라는 게 더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왜 그런 대사질환을 일으키느냐? 자, 근육이 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때문입니다. 자, 근육을 키워놓는 거는 자, 당을 소비시키고 당을 보관해주는 보관 창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굉장히 당을 대사를 위해서 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많은 당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여러 가지 먹든 일단은 당화돼 가지고 당화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런 당들이 갈 곳이 없고 보관되지 않다라면 매번 너무 자주 이제 보충해 줘야 되고 없을 때 너무 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육이 많으면 내가 적절하게 비축해 놓을 때는 비축해 놓고 필요할 때 언제나 시기적절하게 꺼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대사를 위해서 적절한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듯이 은행에 많이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된다. 근육이 많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근력을 키워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근육은 그렇게 내가 은행에 개설해 놓은 내 창구, 내 계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계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더 키우려면 근력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근력을 키우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더 드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력이 유지되거나 근육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능력, 당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려면 반드시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운동의 방법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뭔가 새롭게 적용해서 근육을 더 유지하거나 생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지 제대로 된 근육의 유지와 더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일단 이분들이 어떤 그런 강도 높은 운동 방법, 평소에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몸무게가 많이 무거우면 당연히 센 강도로 운동을 못 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서도 우리는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화가 될수록 우리 어른들 보고 보통 어떤 운동법을 그전에는 많이 추천드렸냐면은 그냥 좀 많이 걸으세요. 간단하게 이제 걷거나 국민체조 정도 운동 수준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 근육 테크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는 근육의 어떤 유지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성장 자체도 중요하다. 그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육에 어떤 정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적당한 강도, 좀 더 센 강도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 분들이 다 대사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자, 당뇨병, 비만, 대사질환, 그리고 밑에 있는 이분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런 질병 때문에 비만이 되고 80kg 그런까지 쪘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질병을 안고 계시던 분인데 그런 운동 방법도 바꾸고 충분한 단백질 보충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만에 굉장히 유의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들인데,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운동 방법을 바꾸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대사 질환에 굉장히 많은 호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면 이런 조건을 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먼저 힘들어야 운동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숨쉬기 운동 좀 하나 이러면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야 운동이에요.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지 오늘 내가 근육을 이만큼 키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땀이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땀 한 방울 정도 흐를 정도, 그때부터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가 근육을 유지를 하거나 성장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제 손상이 먼저 1조건입니다. 근육을 손상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큰 무게의 물건을 들거나 지속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근육에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행동이 엄청나게 근육 조직에는 많은 손상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나쁜 손상이 아니라 그 굉장히 작은 손상이지만은 그 손상을 재생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위에 새로운 어떤 뼈대 같은 구조물들이 생기고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더 이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 근육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숨쉬기 운동처럼 내가 늘 하던 행동으로는 내가 근육이 더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운동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먹는 겁니다. 하지만 운동을 내가 할 걸 약속을 하고 먹어야 되겠죠. 운동도 안 하면서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김근효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 근래에 이제 실버 버튼에 의해서 골드 버튼까지 이제 받으셨던데, 유튜브에서. 자, 운동은 끝나고 먹는 것 가지고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굶는 거, 운동을 하고 굶는 거는 그냥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한 10년 동안 농장 생활을 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하루에 2만 보, 3만 보 이상 걷고, 굉장히 무거운, 그 동물들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헬스장 다니고 하는 운동보다 더 많은 어떤 몸을 썼던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운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뭔가 영양을 안 채워주니까 오히려 그때는 계속 몸무게가 줄었던 것 같아요. 근육도 줄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적당한 어떤 강도, 일정 강도 이상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먹는 것까지 채워줘야지 우리가 근육 유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보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단백질 보충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운동 후에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단백질만 많이 먹어주면 근육이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일단은 1조건이 그랬죠. 운동을 하고 나야지 그 먹는 단백질이 그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일단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1차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내 몸에 아미노산 형태로 보내줄 수 있는 1차 화학 공장이 바로 간이에요. 이 간이 소화시켜낼 수 있는 단백질 용량이 3시간에 한 30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되겠죠. 과부하가 옵니다. 그러면 간도 손상될 뿐더러 신장, 여러 가지 부분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또 쓰레기로 배출시켜야 되니까 그 기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요한 건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시간에 30g, 40g 이 기준은 고형질 단백질의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는데 쉐이크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쉐이크를 갖다가 30g에서 40g 3시간에 나눠서 먹으려면 1시간 단위로 10g, 10g, 1시간에 10g, 또 그 다음 시간에 10g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간이 소화해낼 수 있는 단백질 용량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먹는 게 좋다. 자, 요거는 평상시 용량입니다. 자, 평상시 용량 하루 단백질 요구량인데 내가 몸무게가 1이면 한마디로 1g을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70kg인 사람은 하루에 70g이 평상시 단백질 요구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죽고 살고 이제 죽고 생성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운동만 해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단백질 그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의 생성을 위해서라도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 자, 요거는 자 70kg인 사람이 먹는 70g은 그냥 평상시 용량이고 그다음 운동 시 때는 조금 더 먹어도 됩니다. 자, 1.5배 정도 더 드셔야 됩니다. 더 높은 강도로 드시는 거를 이제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2배, 3배 정도까지 먹어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또한 자꾸 무리가 되는 거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간이나 신장이 대부분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몸을 만드실 분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1.5배 정도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고형질 단백질보다는 쉐이크 형태의 단백질이 손상된 근육의 회복력을 더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전체적인 몸이 단백질 흡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구조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좀 많이 넣어줘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그때는 고형질 단백질보다는 쉐이크 형태의 좀 더 흡수가 빠른 형태의 단백질 넣어주는 게 훨씬 더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형 단백질은 우리 주위에 많죠. 뭐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기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많이 먹는 닭가슴살도 그 종류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충분히 고형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고형 단백질보다는 쉐이크 형태가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R9라는 제품을 여러분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여기 글자가 나와 있지만 액티브 라이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TR9가 책임져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사는 분들도 많지만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더 액티브한 라이프를 살고 싶다라면 더 많은 근육 그리고 더 많은 대사량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어떤 대사량이 올라가야지 그런 어떤 액티브한 라이프가 구현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 라이프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드릴 수 있는 게 제품이 바로 TR9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TR9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프리워크아웃과 포스트 워크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는 뭐냐면은 자, 운동 전에 선행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먹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워크아웃은 운동 후에 이제 먹는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R9는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저도 운동을 시작할 때 요 TR9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제 제품을 많이 먹으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아, 정말 사제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제라 하면 그렇네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운동할 때 먹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일단은 TR9를 접하고 나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성분 때문이구나 라고 많이 느꼈는데 그 성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빨리 넘어갈까요? 일단은 프리워크아웃부터 운동 전에 먹는 프리워크아웃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운동 전에 왜 먹어야 되냐면은 운동 전에는 운동을 위한 충분한 준비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상이나 그리고 운동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프리워크아웃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준비시켜 줘야 되냐면은
일단은 운동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준비되어야 될 거는 뼈 건강, 그리고 이제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수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내 정신도 정신도 깨어야 되고 몸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거예요. 자, 비타민 D, 뭐 판토텐산 같은 거, 그리고 팔라티노스, 로이신, 과르나 추출물, 콜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테비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풀인데 중요 포인트는 이게 단맛을 내지만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설탕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은 천연 감미료고요. 당뇨병 식품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이 쓰이는 그런 감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근육의 생성과 그리고 이제 근육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영양 비타민이죠. 자, 그다음 팔라티노스입니다. 자, 팔라티노스는 왜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또 하는 역할이 이제 잠자는 동안에도 체내에 쌓이는 지방을 억제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운동을 하는 동안 에너지를 빠르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런 탄수화물까지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운동할 때 계속 운동 수행력을 올려줄 수 있다. 그리고 류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류신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중요 역할은 영양분을 운반하고 근손실을 억제하고 조직 손상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 류신까지 같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콜린, 이렇게 뇌를 깨워주고 우리 운동 중에 내 몸을 컨트롤하고 전체적으로 수행 능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각성을 시켜줍니다. 이제 각성이란 뭐냐면 우리 커피 먹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런데 커피 같이 그렇게 신경계를 자극시켜가지고 각성시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천연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 뇌를 각성시켜주고 몸을 각성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과라나 추출물인데 아까 전에 커피가 자, 제 제품에는 TR9 프리워크아웃에는 카페인이 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그런 커피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카페인이 아니라 이건 천연 카페인이라는 성분입니다. 과라나 추출물인데 이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항상 이제 축구 시합이나 경기 나가기 전에 이 제품을 먹는다라고 하죠. 눈알처럼 생긴 열매인데 일단은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는 카페인 성분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트워크아웃. 단백질입니다. 주원료가 유청, 카제인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 관절을 보여줄 수 있는 글루코사민,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 중에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역시 부원료로 팔라티노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일단은 저희 제품의 어떤 특장점이란 뭐냐면은 WPC 제품을 쓰는데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단계를 많이 거쳐서 단가를 많이 올린 제품들이 많습니다. WPC는 뭐냐면은 그냥 순수한 유청 분리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계를 많이 거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걸 좀 많이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엇이 좋은 게 들어가 있냐면은 자, 요런 락토페린이나 글로불린이라는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사람과 젖소의 초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항바이러스, 항균성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글로불린은 면역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성분인데 이것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많이 피로해지면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질병이 갑자기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제인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 건강 생각해 줄 수 있는 글루코사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비타민 B, C 그리고 E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TR9 제품이 나올 때쯤이 이제 2019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년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초반쯤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운동하던 타입이었거든요. 좀 그냥 막 깡다구로 하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막 쇠가 빠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적당하게 그때
운동하고 난 다음에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도 못했어요. 너무 빡시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밥맛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T-알고를 접하게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본 상식들을 접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2020년 몸매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2021년 7월 달에 이제 바디 프로필 찍은 몸매가 이래요. 그냥 똑같은 운동 강도로 계속 지속했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단백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운동 후에는 쉐이크 형태로 먹었고요. 그리고 간식에는 반드시 닭가슴살이나 어떤 고형질 단백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식을 챙겨줬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몸이 충분히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이렇게 배에 있던 게 이제 위로 다 올라왔던 거죠. 네, 물구나무 서기 운동을 좀 많이 했던가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영양소도 함께 보충을 하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 근육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잘 생성이 되니까 대사성도 올라가더라. 대사 능력이 올라가니까 생활의 활력도도 많이 올라가더라는 것이 이렇게 인바디 결과 체성분 검사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인바디 점수가 이렇게 67점이었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67점이었었어요. 근데 2021년 5월 달에 7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인바디 점수는 이 단백질, 내 몸에 있는 근육의 양과도 많이 비례하거든요. 이만큼 근육이 성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대사량도 1624에서 1736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 이상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체중 또한 저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체지방 양은 뒤에 보면 좀 줄었습니다. 체지방량과 상관없이 근육량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79에서 82kg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골격 근량을 보면은 32kg에서 36kg까지 거의 한 4kg 정도 되는 근육이 몸에 생긴 거죠. 그 체지방량은 21kg에서 19kg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BMI 지수는 이렇게 됐고, 체세포량을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건 단순하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만 단백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내가 간에서 필요한 효소도 만들고요. 그리고 호르몬도 생성을 하고 여러 가지 내 몸의 대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백질을 굉장히 잘 챙겨 먹으니까 이런 내 몸의 세포의 전체 체세포량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38 수치에서 41.7까지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체세포량은 어떤 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냐면은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체세포량이 너무 떨어지면 기준량보다 기준 미달이 되면 항암 치료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 몸에서 건강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 체세포량이 더 올라가더라. 한마디로 건강한 몸이 된 거죠. 그리고 SMI는 뭐냐면은 내 근육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더 많은 근육이 생길 수 있다. 내 근육이 한마디 질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육의 질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신 위상각. 위상각은 뭐냐면 내 세포의 건강도인데 이 세포의 건강도도 6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6에서 6.7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하게 단백질이 내 몸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떻게 형태만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의 건강도도 함께 올려주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육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대사장애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활력이 증진되었고 아울러서 행복감까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까지 누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근육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들어줬던 그런 단백질, 올바른 단백질 섭취가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T-알고 올바른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단백질 섭취를 넘어서 또 올바른 영양 섭취, 내 전체적인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대사에 더 대사 상태를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2교시에 또 강사님이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제 시간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